안녕하세요. 찐중투입니다. 2020년 12월 2일 샤오미 그룹 공시 및 주가 하락 코멘트입니다. 12월 2일 샤오미 공시에 의하면 전환사채 발행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사유로 오전에 거래 정지하고 오후에 거래 재개됐습니다. 전환사채는 8.55억 달러 규모로 7년 만기고 유상증자는 최대 3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즉 총 4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거래 재개되자마자 주가가 11% 가까이 급락했지만 장 후반 낙폭이 조금 축소되면서 12월 2일 샤오미 주가는 7.07% 하락 마감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홍콩 증시에서 전일 종가 90% 해당 가격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 것에 대해 아무래도 우호적이지는 않은 편인데요. 오늘의 주가 하락도 그걸 보여줬습니다. 12월 1일 기준 샤오미의 주가가 연초 대비 130%나 급등했고 연말이라는 다소 민감한 시점에 대규모적인 전환사채 발행이랑 유상증자를 한 것에 대해 일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의외라는 느낌이 들 수 있고 주가가 높은 시점에서 이렇게 대규모 용자를 하니까 오늘 주가의 단기 조정이 나왔다고 봅니다. 전환사채 인수자 입장에서는 아마도 샤오미에 대해 길게는 좋게 보고 있지만 단기적인 주가 변동 리스크를 부담하고 싶지 않아서 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환사채 외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전일 주가의 90% 가격으로 했다는 건 그만큼 샤오미 입장에서 향후 사업 확장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겠죠. 이번 자금의 용도에 대해 공시에서는 A, B, C, D 이렇게 기술했는데요. A는 운영자금 증가로 사업 확대, B는 주요 시장의 시장 점유율 확대 유한 투자, C는 전략적 생태 시스템 투자, D는 그 외 기타 일반 용도라고 써 있습니다. 샤오미의 이번 전환사채 발행과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저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는 편인데요. 크게 보면 샤오미의 미래 성장 잠재력에 대한 자본시장의 기대치를 엿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방금 이 자금 용도에 관한 A, B, C 이 내용에 대해 좀 자세히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A는 운영자금 증가로 사업 확대. 이거는 R&D 투자를 확대해서 프리미엄 시장의 진입을 강화한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샤오미는 극단적인 가성비로 중저가 폰 위주로 운영해왔고 그 후에 레드미와 같은 고가 폰을 조금씩 출시해왔지만 향후 고가 폰 쪽에 대한 R&D를 강화해서 고가 폰 시장으로 더 진입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박리담의 성격이 강한 저가 폰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면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부가가치나 이익률을 올리려면 결국은 고가폰의 비중을 늘려야 하니까요. 둘째 B는 주요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 확대 위한 투자인데요. 한마디로 올 들어 이런 좋은 기세를 몰아서 더 추격하겠다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관 가트너에 의하면 올해 3분기 기준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3.66억대, 전년 동기 대비 5.7% 감소했는데요. 그중 상위 5개 기업 중 삼성과 샤오미 이 두 기업만 출하량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증가세에 힘입어서 3분기 샤오미 출하량은 아이폰을 추월해서 글로벌 3위로 등극했는데요. 물론 샤오미와 아이폰은 가격대가 전혀 다르지만 단순히 출하량 기준으로만 봤을 때 3분기 기준 샤오미는 글로벌 3위로 등극했습니다. 2위는 화웨이고요. 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에 의하면 올해 3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은 계속해서 위축해서 전체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했는데요. 그 가운데 유일하게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기업이 샤오미였습니다. 3분기 샤오미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해 중국 국내 시장 점유율이 작년 3분기 9%에서 올해 3분기 11%로 확대됐습니다. 올해는 미국발 화웨이 제재라는 이슈로 인한 어떤 반사 이익도 있고요. 또 샤오미는 올해 이런 좋은 기세를 몰아서 중국 시장이든 인도 시장이든 글로벌 시장이든 특히 글로벌 시장이 중요하죠. 전반적인 시장 점유율의 추가적인 확대를 위해서 투자를 강화하는 것도 당연한 선택이겠죠. 찐종투 11월 18일 영상, 화웨이 저가폰 오너 메가 관련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1월 17일 화웨이가 결국 산하의 저가 스마트폰 브랜드인 롱야오 오너를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오너 브랜드가 반도체 칩 주문을 회복하기까지 아직 약 반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중국과 해외 중저가폰 시장은 대체로 샤오미, 오포, vivo가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짧게 보든 길게 보든 기존 화웨이 브랜드인 오너가 재정비하는 기간 동안 샤오미 입장에서는 시장 점유율 확대를 더 세게 밀어붙이는 게 맞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셋째 C는 전략적 생태 시스템 투자인데요. 이건 뭐냐면 과거 찐중투 10월 13일 영상 샤오미 분석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샤오미가 저가 폰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소비자들에게 다가갔지만 그 후에 스마트폰과 AIoT를 믹스하는 전략. 여기서 AIoT는 AI 플러스 IoT. 이렇게 스마트폰과 AIoT를 믹스하는 전략을 계속해서 강화하였는데 진짜 돈이 되는 건 저가 폰이 아니라 AIoT 쪽이라서 샤오미 입장에서는 AIoT 생태계에 대한 투자를 더 확대해서 이쪽을 더 세게 밀어붙여야겠죠? 찐중투 10월 13일 샤오미 관련 영상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찐링의 중국 주식 투자 전략 찐중투입니다. 이번 영상은 샤오미의 최신 동향에 대해 업데이트 드릴 건데요. 10월 12일 어제 샤오미가 UWB 기술을 발표했는데요. UWB는 초광대역 통신의 약칭으로 기존보다 더 광대역이면서도 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무선 기술이죠. UWB는 무선 램보다 초당 100메가비트급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변동 없이 전송할 수 있어서 고화질 TV 영상을 전송하는 데 적합한 기술로 평가받으며 전력 소모도 무선 랜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아주 정밀한 공간 인식과 방향성이 특징으로 스마트폰과 주변 기기, 주변 환경을 잘 인지할 수 있어서 최근에는 무선 홈 네트워크의 주요 기술로 떠오르고 있죠. 우선 샤오미 그룹이 10월 12일 공개한 UWB 기술 홍보 영상 1분 25초짜리 홍보 영상을 볼 텐데요. 샤오미는 자체의 UWB 기술을 중국어로 이즈련이라고 명명하는데 이는 숫자 1이고 즈는 손가락, 련은 연결하다. 그러니까 이즈련은 손가락 하나로 모든 걸 연결시킨다는 뜻이죠. 이 영상은 샤오미 그룹 부사장이자 스마트폰 본부 사장이 나와서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홈 산업에 진입한 첫날부터 샤오미는 한 번도 사고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미래의 IoE, 만물 인터넷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마도 어떤 생각 하나만으로 모든 걸 조정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는 아직 너무 먼 미래 얘기겠죠. 하지만 오늘 저희는 앞으로 한 발 나갔는데요. 이즈련이라는 샤오미의 UWB 기술을 정식으로 발표합니다. 이 기술은 스마트폰과 스마트 기기 간의 공간 감지 능력을 있게 했는데 마치 실내의 GPS와 마찬가지죠. 스마트폰이 어디를 향하면 바로 그 기기를 조정할 수 있죠. 제가 스마트폰을 선풍기 쪽으로 향하면 스마트폰의 컨트롤 화면이 자동으로 튕겨나오는데 한 번 클릭하면 선풍기가 바로 작동되죠. 스마트폰을 TV 쪽으로 이동하면 마찬가지로 편리하게 TV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침대용 스탠드 쪽으로 향해 볼까요? 스마트폰으로 스위치를 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탠드의 컬러까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죠. 끝으로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가사를 보면서 노래 연습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이 즈련의 위치 확정을 센티미터급까지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3도의 정확도까지 가능하게 만들었고 머지않은 미래에는 심지어 스마트폰을 각 기기에 향하는 것조차 생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기만 하면 무감흥으로 도어락을 열 수 있죠. 미래는 바로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샤오미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제품이 스마트폰이겠지만 아직은 매출 구성 중 스마트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추세적으로 보면요. 스마트폰 비중은 조금씩 축소되는 반면 IoT, 사물인터넷, 그리고 생활소비 제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거든요. 우선 샤오미 홈페이지에 나오는 6분짜리 기업 소개 영상을 보실 텐데요.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샤오미라는 기업에 대한 어떤 직관적인 이미지가 형성될 것 같은데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샤오미의 매출 구성의 변화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大家好，我是雷军，小米公司的创始人 CEO， 始终坚持做感动人心、价格厚道的好产品。 让全球的每个人都能享受科技带来的美好生活，这是我们小米人的使命。小米是一家以手机、智能硬件和 IoT 平台为核心的互联网公司。经过8年的奋斗，我们已经成为了全球第4大的智能手机厂商。我们的MIUI 手机系统
也拥有了1.9亿的月活跃用户。我们还建成了世界上最大的 IoT 平台，目前呢，连接的智能硬件的数量呢，已经超过了1亿台。在做第1代净化器的时候，我印象中那一年我从来没有休息过，夜以继日干这个产品。我们的产品在性能上实际上已经达到了同类产品3000元、4000元甚至更贵的这个水准，但是雷总最后果断地把它定在了899元。从我们的角度来说，挺难接受的。净化器一经推出，我们就占到了全中国的销售量的第1位。正是因为有感动人心、价格厚道的产品理念，才产生了这样的爆发力。在手机行业，从来没有一家厂商在销量下滑之后还能成功逆转，但是小米做到了。很多人朋友就问我，为什么小米能创造这个奇迹呢？这真的是因为我们一直在秉持做感动人心、价格厚道的好产品，这个产品观念深入每一个小米的同学的心里。在做产品的时候，核心的部分只要是看得见的，肯定都是最完美、绝对没问题的。但是看不见的地方，其实我们也使了非常多的劲儿。这就是我们的价值观，从来没有变过，一直坚守。厚道人运气不会太差，其实通俗的说就是傻人有傻福。经常能看到小米在排队，而且好像这个队伍在不断的延长。这个礼拜是这个状态，下个礼拜好像又长了10米，就完全吓到我了。我觉得小米之家真的是我们的一个非常大的一个流量的引擎，在这样一个面积之下，能产生如此之高的这个营业额，它的平效想必是非常高的。这在万象天地来讲，其他的店铺是不太可能见到的状态。有一个很火的互联网企业，在去年拿了谷歌第3全球的设计金奖，这个企业就叫小米。我的朋友圈基本上被刷屏了，甚至有一堆当年不认为小米有那么强的原创设计的设计界的资深人士，都开始评论小米，说小米已经有了自己很完整的工业设计的风格，这个风格叫米 look。以小米为代表的一批中国的企业，已经从中国制造转向了中国设计。小米很多手机其实就发布之后都是超出预期。之前有一个手机有一个 bug 嘛，然后想着去在米外论坛提一下，想就是过1周时间就把这个问题解决掉了。当时我就感觉，至少这是一个有温度的公司，它跟用户不是一锤子买卖，然後就直接被圈粉了，一直走到現在。當時咧就冇乜話啲咩大嘅期望嘅，諗住千零蚊啫嘛，咁掃到就得啦，做唔到咁都冇辦法自己掃翻咯。咁跟住之後送到嚟啦，覺得超正喎。其實咧同我出邊睇3、4千蚊嗰啲咧根本就冇分別嘅。個掃地機械人之後啦，咁跟住就睇下，就見到手環好啱我放狗喎。咁跟住電飯煲啦，電飯煲又可以用個電話去遙控啦。咁跟住仲有小米 cam 啦。因為我自己有時唔喺屋企嘅時候，又可以遙控入嚟睇啲狗仔喺度做緊咩啊。有時好搞笑，見到佢哋啲嘢。咁跟住慢慢咧，就發覺越買越多喎。跟住之後不知不覺我就覺得原來哇，我都成為咗一個咁瘋狂嘅米粉喎。小愛同學，停止打掃。沒問題，掃地機器人暫停。La mayoría de mis amigos les gustan los productos de Xiaomi. Ven algo, les digo, ha salido esto. Ah, yo quiero. ¡Hola! Me gusta ser Taiko cuando traigo productos para mis amigos o mis hijos. Me hace sentir muy bien porque les estoy dando algo, una parte de algo que me gusta a mí y lo comparto con ellos. Ah, bueno, que diga que estoy loco por Xiaomi. और पता है मेरे को न्यू दिल्ली बहुत दूर है मेरे शहर से, ऑलमोस्ट मोर देन 500 किलोमीटर कि जाना है Xiaomi के जो कॉन्फ्रेंस हो रही है न्यू दिल्ली में, वहाँ पे जाना है किसी तरह से। और जैसे यहाँ पे आ रहा था मैं ऑन बाइक, नए MI फैन से मिलूंगा, नए चेहरे देखने को मिलेंगे, फ्रेंड्स बनेंगे, तो बहुत सारी एक्साइटमेंट थी मेरे अंदर। लगा ऐसा कि Xiaomi से मुझे सिर्फ दोस्त नहीं मिले हैं, नई टेक्नोलॉजी मिली है और मुझे बहुत सारा सीखने को मिला है जो सिर्फ Xiaomi की वजह से मुझे मिला है सीखने को। आई लव Xiaomi, प्यार बोल सकते हो, कुछ कनेक्शन ही ऐसा है Xiaomi से।感动人心，价格厚道。我们和价值观相同的创业者一起改变了100多个行业，
影响了全球数亿人的生活，让每一个人都能享受到科技的乐趣。厚道的人运气都不会太差，我们永远相信美好的事情即将发生。한국 투자자 중 특히 개인 투자자의 경우는 보통 샤오미라는 중국 기업이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스마트폰이겠죠. 화면을 보시면 이 막대 그래프가 샤오미 그룹의 2015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매출 구성의 추이인데요. 여기서 진한 파란색은 스마트폰 부문이고 주황색은 IoT와 생활 소비 제품이고 좀 연한 파란색은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이 스마트폰 부문은 말 그대로 스마트폰이고 주황색 IoT와 생활 소비 제품은요. 샤오미가 스마트폰 외에 다양한 전자제품을 만들고 있잖아요. IoT 및 생활 소비 제품은요. 스마트폰 외에 이런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전자제품을 말하는데요. 쭉 설명드리면 워치가 있고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 스피커도 다양하게 있고 무선 청소기, 공기청정기, 가정용 잠금장치, 스피커, 에어컨, 난방기, 이건 CCTV 같은 거고요. 또 스마트 가전이 있는데 TV, 프로젝터, 식기세척기, 에어컨, 건조기, 냉장고, 프로젝터, 냉장고, 또 주방용이 있는데 오븐, 전기밥솥, 인덕션, 전자레인지, 전기포트, 정수기, 식기세척기, 믹서기, 손세척기, 면도기, 전동칫솔, 헤어드라이기, 사진 인화기, 프린터기, 라우터, 디스플레이, 게임용, 태블릿, 키보드, 마우스, 전자북, 충전기, 전등, 그리고 나인봇, 킥보드, 여행용 트렁크, 충전기, 녹화기, 백팩, 자동차용 충전기, 미니 카트, 아동용 책가방도 있고요. 이렇게 스마트폰 외에도 다양하게 우리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생활 제품들이 많죠. 연한 파란색이 인터넷 서비스 부문인데 스마트폰 앱과 스마트 TV를 채널로 하는 광고가 있고요. 모바일 게임이 있고 음악, 문학 같은 유료 콘텐츠가 있고 온라인 실시간 동영상이나 핀테크 등을 샤오미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 부문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지었어요. 이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스마트폰 매출이든 IoT 생활 소비 제품이든 인터넷 서비스는 꾸준히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데 요게 올해 1분기고 이게 올해 상반기인데 올해는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 기준으로 2019년 상반기에 비해서 올해 상반기는 거의 성장을 많이 못했죠. 샤오미의 전체 매출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이 각 사업 부문의 매출 비중을 그린 막대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진한 파란색이 스마트폰인데 전체 매출에서 스마트폰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씩 축소되고 있고요. 반대로 IoT와 생활 소비 제품의 비중은 점점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부문은 그냥 그럭저럭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샤오미라는 기업을 볼 때 너무 옛날 방식으로 샤오미는 스마트폰이다. 그냥 이런 마인드로 보면 안 되고요. 이미 샤오미는 매출 구성상 스마트폰 비중은 축소된 추세고 그 대신 IoT와 다양한 생활 소비 제품은 확대되는 쪽이다. 사실은 이쪽 주황색 쪽이 돈이 되죠. 점점. 왜냐면 스마트폰을 아무리 박리담해도 이익률이 낮으니까. 2010년 3월 설립 이후 샤오미의 사업 첫 단계는 아무래도 극단적인 가성비와 퀄리티라는 이런 경쟁력으로 중저가 스마트폰으로 사업을 키우는 것이었고, 두 번째 단계는 IoT, 사물 인터넷 생태계의 구축인데요. 즉 방금 말씀드렸던 이 다양한 백색 가전, 흑색 가전, 소형 가전, 그리고 다양한 생활용품 등 이 몇천 개의 상품을 개발했는데, 스타일은 여전히 샤오미의 스마트폰처럼 색상은 주로 흑백, 디자인은 여전히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이 많죠. 샤오미 스마트폰 고객들을 이 다양한 생활 소비 제품으로 확대해서 스마트폰으로 다 연결시키는 거죠. 2018년 말에 레이준 회장은 향후 5년 동안 AIoT에 100억 위안, 한화 약 1.7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여기서 AIoT라는 것은 AI 플러스 IoT, 즉 인공지능 플러스 사물 인터넷의 약칭인데, 또 AI 플러스 IoT라고 해서 AIoT를 지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All in IoT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2019년 말에 레이준 회장은 또 스마트폰 플러스 AIoT라는 두 개의 엔진을 통해서 향후 5G 플러스 AIoT라는 차세대의 라이프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샤오미라는 기업을 볼 때는요, 이미 단순히 그냥 스마트폰만 만드는 기업으로만 보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요. 이제부터는 스마트폰이랑 방금 말씀드린 이 IoT, 생활 소비 제품 부문을 매우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점점 돈이 되거든요. 앞서 보여드린 UWB 기술도 그렇고 샤오미는 바로 이렇게 스마트폰이랑 샤오미의 각종 전자제품들을 편리하게 연결함으로써 샤오미의 충성 고객을 더 충성 고객으로 만드는 거죠. 즉 샤오미의 스마트폰이랑 샤오미의 각종 전자제품들을 이렇게 패키지식으로 쓰다시피 하는 고객들은 그 샤오미 브랜드에서 다른 브랜드로 갈아타기는 쉽지 않겠죠. 네, 오늘은 샤오미가 10월 12일에 발표한 UWB 기술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렸고요. 지금까지 찐링의 중국 주식 투자 전략 찐중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 13일 영상이라 3분기 실적이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지난 12월 24일 발표한 샤오미 3분기 실적은 잘 나왔는데요. 분기 기준 최고 실적을 기록했고 스마트폰 출하량이든 IoT 생활전자 제품이든 호실적을 기록했고 또 전체 매출 중 해외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55%나 달했습니다. 스마트폰과 AIoT를 믹스하는 전략이 점차 결과물로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샤오미의 재무제표인데요. 분기별로 2020년 1분기, 2분기, 3분기, 그리고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YOY, 전 분기 대비 증가율 QOQ, 영업이익 YOY, QOQ, 순이익 YOY, QOQ. 분기별로 보시면 상반기는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좀 컸겠죠? 1분기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고 2분기는 3%, 3분기에 들어서서 많이 회복됐는데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 전 분기 대비 35% 증가. 영업이익은 1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63%, 2분기는 마이너스 37%, 3분기에 좀 개선이 됐고 전 분기 대비로는 뚜렷이 개선됐죠. 순이익은 1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30%, 2분기는 플러스 130%, 3분기는 플러스 93%, 전 분기 대비로는 1분기 마이너스, 2분기 플러스, 3분기 플러스 이렇게. 12월 초에 새로운 동향이 하나 더 있는데요. 퀄컴이 내년 5G 스마트폰 시장 공략을 위해서 차세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 스냅드래곤 888 5G를 공개했습니다.
스냅드래곤 888은 모뎀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하나로 통합된 원칩 솔루션으로 생산될 예정으로 샤오미의 새로운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샤오미 11에 최초로 탑재될 예정입니다. 레이준 샤오미 회장은 스냅드래곤 888 5G는 퀄컴의 가장 강력한 모바일 플랫폼으로 업계를 선도하는 5G 연결성 외에도 AI, 게임 및 카메라에 획기적인 혁신을 가져와서 새로운 플래그십 스마트폰 샤오미 11이 이 스냅드래곤 888 5G가 탑재될 최초의 기기 중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2020년 올해 샤오미의 주가가 12월 2일 종가 기준으로 무려 125% 상승했습니다. 주가라는 것이 증시 전반, 산업, 기업, 밸류에이션, 투자 심리 등 수많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한 결과물이지만 12월 2일 오늘 전환사채 발행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는 이슈 측면에서 봤을 때 단기적인 주가 변동 리스크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장 큰 전제는 이 자금을 공시에 써 있는 것처럼 스마트폰의 사업 확대, 주요 시장의 시장 점유율 확대, 그리고 AIoT라는 전략적인 생태계 시스템에 투자해서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실적이라는 실질적인 결과물로 이걸 증명해야겠죠. 지금까지 찔링의 중국 주식 투자 전략 찐중투였습니다.